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인생만이 인생. 누구나 인생 설계를 한다면 그는 삶을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웬만큼 산 사람이라면 미래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젊을 때는 여러 번 좌절을 겪어도 남은 인생을 장밋빛으로 그릴 수 있다. 현실이 어떻게든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 이막은 희망을 갖고만 살기 어렵다. 늙은 아버지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남은 생이 더 짧구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인생 설계를 해봤자 의미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인생 설계를 하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더 명확해지기도 한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해봤자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인생 설계를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권한 적이 있다. 내가 인생 설계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 지금이 그저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달성하든 하지 않든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종류의 움직임을 구별했다. 하나는 키네시스라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시작점과 종착점이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딘가 도달하기 위한 운동이라 도중에 중단되면 불완전한 것이 된다. 마라톤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에네르게이아라는 운동이다. 우리가 춤을 추는 건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음악이 끝나면 춤도 끝나며 지금 여기서 춤을 추고 즐기는 그 순간만이 의미가 있다. 그럼 산다는 건 무엇과 닮았을까? 그렇다. 에네르게이아다. 효율적으로 산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구나 반드시 죽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산다는 건 최대한 빨리 죽는다는 뜻이다. 빨리 죽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하거나 길을 돌아가는 걸 아주 싫어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는 순간순간이 모여 삶을 이룬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쓸데없는 짓은 하나도 없다. 길을 빙 돌아갈 때도 우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걷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지금은 장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재수를 하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든 지금 사는 이 인생만이 인생이며 지금이라는 시간은 준비 기간도 재활 기간도 아니다. 지금 사는 인생이 본편이다. 그리고 인생 이막이 시작되면 그 본편은 쭉 계속된다. 위험한 판단. 아울렐리우스는 선악무기, 즉 선도 악도 아닌 것으로 삶을 꼽았다.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선하게 살 수 없다. 무엇이 선하게 사는 것인지도 자명하지 않다. 누가 그걸 판단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여기서 선하게가 행복하게를 뜻한다면 늙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걸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누가 나를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한 인간을 더는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권리는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면 정말 그런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 그 판단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 진실이 아니다. 오늘날은 뭔가를 생산하고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선하게 사는 거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다. 어쩌면 이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태화가 아니라 변화다. 아들러는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우월성의 추구라고 했다. 즉, 다른 사람과 경쟁함으로써 나아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월성의 추구라는 말은 상하, 우열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훗날 아들러파 연구자인 리디아 지헌은 모두가 같은 평면을 걷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걷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두 같은 평면을 걷고 있어 앞으로 걷는 사람이 꼭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때의 일이다. 긴 복도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앞질러 갔다. 나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굳이 사람들이 앞질러 갔다고 표현한 이유는 내가 열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인생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고 산다는 건 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화라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진화가 아니라 변화다. 늙는 건 변화다. 젊은 날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은 못하게 됐다고 푸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아들러는 왜 신경증에 걸릴까라는 책에서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자신은 언제까지나 젊으며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못하는 걸 못한다고 인정하는 건 패배 선언이 아니다. 이젠 전처럼 운전을 못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 역시 패배가 아니다. 지금을 산다는 것. 아울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설령 3000년을 살든 3만 년을 살든 기억하라. 어떤 사람도 지금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은 살 수 없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며 잃어버린 것 또한 공평하다. 그렇다면 잃어버리는 건 찰나에 일어나는 일인 게 분명하다. 과거와 미래는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갖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잃어버릴 수는 없다. 과거도 미래도 갖고 있지 않다. 각자 지금만을 살고 동시에 그것만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혹은 오래 살지 못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자가 찰나인 지금만을 산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다 살아 이제 어디에도 없다.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무슨 일을 하든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라. 그게 뭐든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질 사람처럼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만을 산다는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벚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올해가 마지막일지 모른다거나 가족 여행도 이번이 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럴 때는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소중하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내다보며 불안해한다면 지금을 산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다면 다가올 노화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생각보다 멀리까지 와 있음을 깨달을지 모른다. 요컨대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 그건 그저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금을 산다를 찰나주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을 산다는 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숨이니 오늘만 즐겁게 살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누구도 타인과 떨어져 혼자 살 수는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과 내가 연결돼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간은 일하는 것으로 혹은 나이 들고 병에 걸려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살아있는 것으로 타인에게 공헌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도 그 관계 속에서 고통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 터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 세계에서 타인에게 공헌하면 어떨까? 이 세상에 특별한 뭔가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아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가 언젠가는 기억해주면 좋겠다.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비장해하지도 어깨에 힘을 주지도 말고 살아갔으면 한다.